남자죠. 목요일에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내세요? 뭐 고향도 좀 내려가고 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진짜 우리가 또 많이 달리기도 했고 예. 연휴가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도 가면서 조금 휴식 타임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긴 합니다. 자, 특히나 우리 박 국장님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았던 게 이 청계천 관련해 가지고 또 예. 여러 가지 행사도 가셨던 있었고, 거고, 네, 그랬죠. 많은 네. 일들이 또 있으셨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청계천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람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고마움을 참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청계천도 그렇죠. 예, 예.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계천 복원 이 20주년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올해가 20주년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제가 정확하게 10월 어제가. 1일이 어제가 청계천 복원 20주년.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에서 이 청계천 20주년 해가지고 요 기사들 꼭지로 있는 네. 거를 몇 개 보긴 했는데 지금 방송 보니까 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 분들도 청계천을 많이 그럼요. 찾고 있고 예.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의 이 청계천이 중간에 또 굉장히 위기도 있었다 이런 네, 얘기 파괴될 뻔했었죠. 파괴요. 예. 네, 요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예. 일단 어제 그 KBS 뉴스에서 네. 20주년을 맞는 청계천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 한번 KBS 보도 내용 한번 보시죠. 네.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이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복원된 지 오늘로 꼭 20년을 맞습니다. 도심 속 쉼터가 된 건 물론이고 깨끗한 물에만 산다는 쉬리까지 볼 수 있을 만큼 생태계도 복원됐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딩 사이를 가로지르는 청계 고가도로. 한쪽엔 청계천 복원 공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서울 충무로와 용두동을 잇던 청계 고가도로의 옛 모습입니다. 고가도로를 걷어내는 공사가 2005년 마무리되면서 바로 못 드렸어요. 아스팔트에 파묻혔던 5.8km의 청계천 물길은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청계천은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이자 하루 5만 7천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인공하천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과거 콘크리트 어항이라는 비판도 들었지만 20년의 세월은 이곳에 새로운 생태계를 빚었. 예. 네. 뭐 보시다시피 뭐 청계천에 지금 그 600여 종의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됐다 그래요. 오. 예. 그리고 뭐 저기 방송에도 좀 전에 나왔지만 네. 1급수물에서만 사는 쉬리도 발견됐고. 그리고 이제 백로하고 외가리가 굉장히 인기예요. 백로외가리. 네. 예. 얘들이 하도 인기라서 저도 이제 가면은 이렇게 있으면 한참 보다 오고 그러는데 아, 청계천 자주 가시나요? 예, 나가죠. 그래서 예. 그 시민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 백로하고 외가리가 네. 청계천 홍보직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백로는 백대리라고 부르고 네. 외가리는 외가장이라고 부르고. 아, 외가리. 예, 뭐 저도 처음에 인터넷 네. 보다 보니까 백대리 외가장이래 갖고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되게 위트 있네요. 네. 네. 그 청계천 홍보직원이라 그래서 아. 뭐 이렇게 부른답니다. 하긴 근데 이게 도심에 이게 큰 네. 도심에 이런 이 지금 새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쉽지는 엄청난 않죠. 거죠. 네. 예, 대한민국 어딜 가서 그렇게 백로나 그렇죠. 외가리 이런 새들을 그렇게 네. 가까이서 그것도 볼수 정말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요. 예, 얘도 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그냥 막 이 저기 그 위로 올라와 갖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옆에 서서 구경하고 이제 익숙해졌나 보다. 네, 사람들과의 어떤 예. 같이 있는 게. 네. 근데 뭐 이렇게 청계천은 이제 그야말로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엄청난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네. 쉬리도 발견되고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이렇게 청계천에 많은 생물이 살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청계천 물수위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고정이 깨끗한 안 물이 되니까 흐르고. 계속 흐르니까. 예, 네. 깨끗한 물이 일정 수위 이상 이렇게 유지되면서 깨끗한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많은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할 환경이 됐고, 그러니까 네. 물고기 종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뭐 백로나 외가리 뭐 이런 새들이 또 모여드는 오게 되는 겁니다. 거고요. 예. 선순환이네요. 그래서 네. 뭐 그 무슨 생각은 철새인데 아예 그냥 청계천이 하도 살기 좋으니까 그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계절이 바뀌면 아예 그냥 청계천에 눌러 사는 새들도 있대요. 자리 잘 깔았네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청계천의 맑은 물의 수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청계천이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이 아니에요. 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네. 그 물을 정화를 해갖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물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한번 정화 작업이 든 그렇죠. 다음에 하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되게 깨끗하고 냄새가 사실 잘 안 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하면은 주변에 그 굉장히 이제 그게 지저분하거나 이런 도심을 생각이 흐르는 있죠. 천은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런데 그렇죠. 깨끗한 게 한강물을 끌어다가 그거를 정수를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해갖고 그거를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인공하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청계천은 건천이었어요. 건천이란 게 뭐냐면은 네. 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나 아니면 뭐 그 가을에 태풍 오고 이럴 때나 백운동 계곡 뭐 이런 데서 물이 유입돼 갖고 네. 물이 흘렀지만 평소에는 갈수기 때는 물이 말라 갖고 그냥 바닥이 다 드러난 그래서 이제 건천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공적인 게 필요했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보건 당시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에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한강물을 퍼올려서 이제 정화하여 내보내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청계천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청계천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계천에 수중보가 설치돼 있어요. 보가. 어디예요? 곳곳에 설치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보면. 이게 물이 네. 이렇게 요 정도 높이까지 있다 갑자기 네. 쪼로록 흘러내려가고 이게 이제 확인해 보가 보세요. 한 요 정도 네. 높이로 계속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청계천물이 항상 일정 수준의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이제 거기 물고기들이 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청계천이 이렇게 깨끗하게 여러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천이 된 이유는 첫 번째 한강물을 끌어다가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시스템 네. 하고 또 그 물이 일정 수준의 수위를 유지하도록 보가 이렇게 설치됐던 설치된 거. 네. 뭐 그거죠. 뭐 보를 설치하면 녹조가 낀다고 난리치는데 좌파 애들은 청계천에 그럼 왜 녹조가 안 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의 청계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된 건데 네. 2013년에 이 청계천 시스템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언제냐면은 시대요? 네. 박원순이 서울시장 할 때였어요. 박원순이 서울시장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이 박원순이 좌파 환경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청계천 시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참 한번 이런 거 보시죠.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사 내용이 청계천 2050년까지 한강물 공급 중단 검토. 그래갖고 쭉 밑에 기사를 보면은 이 청계천이 한강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끌어 쓰는 거를. 없애고 원래대로 이제 남산이나 아니면은 저기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 이제 청계천을 흐르게 하겠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보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청계천. 보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북악산이나 남산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건천이라고 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여름 빼고는 청계천에 물이 거의 말라 있었던 것처럼 청계천이나 개천 자체가 여름에만 존재하는 개천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건천이라고 불렸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수중보까지 다 없애버리면은 뭐 그러면은 거의 뭐 청계천은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런 개천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북악산이나 남산에서 유입되는 물은 도심을 거쳐서 이 청계천까지 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다 오염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보면은 뭐 중랑천이라든가 우리 동네는 안양천이 흐르는데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안양천도. 그런데도 지금도 가면은
그 물 가까이 가면 물에서 냄새가 나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그렇지만- 아마 이거 그냥 비교만 하셔도 될 거예요. 예. 예. 안양천이든 중랑천이든 예. 여기와. 근데 네. 이런 물이 이제 청계천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하고 좌파 시민단체들이 이런 계획을 뭐 청계천 2050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이제 하려고 그랬던. 그럼 왜? 도대체 왜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뭐 보하고도 뭐 왼수가 졌는지 아니, 무조건 보하면 아야 이거 다 안 돼. 무조건 뭐 예. 그냥 뭐 과학적인 뭐 근거나 이런 거 다 필요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개념이 그냥,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청계천이란 하천 자체가 원래 인공하천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는 자연적인 하천이 아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거의 하천이 없었어요. 이 비가 오면은 뭐 실개천이나 좀 흐르는데 그거조차 없었던 그냥 하천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했죠. 아. 그리고 그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양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태종 때 이 태종이 이 한양을 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대대적인 도시 정비 작업을 했어요. 아 예? 그때. 근데 그때 그 일환으로 태종은 이 북악산하고 남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지류를 끌어온 거예요.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와 갖고 그걸로 이제 청계천을 통해서 흐르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청계천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인공하천이었던 거예요. 청계천.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계천이 조선시대에는 청계천이라고 안 부르고 개천이라고 불렀어요. 아. 개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열 개자에다가 하천천자를 쓰는 거예요. 태종이 개천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 네? 와, 우리가 또 청계천의 네. 역사까지 안 해요. 네. 그래서 개천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개천이 흘렀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각 지방에서 그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네. 전부 다 한양으로 몰리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한양에 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면 개천 옆에다가 빈민촌을 형성하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보통 네 그렇게도 많이 하죠. 보통 네, 이제 지방에서 물이 올라오면은 있는데, 네. 물 옆에서 사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빈민촌을 형성했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 개천 옆에 이제 그 빈민촌에서 아, 그래요? 훌륭한 인물이 네, 나오면은 그렇죠.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도 이제 여기서 생겨난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개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럼 또 오염되죠. 사람이 오염되죠. 많아지면. 생활 네. 하수라든가 이런 게 다 개천으로 버려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큰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서 또 그 주변 피해가 사람들이 또 있을 엄청난 수 있고. 피해를 네. 입고 뭐 이런 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 때 또 대대적인 정비를 합니다. 예. 대대적인 정비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천은 여전히 골칫거리였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갈수기에는 물이 없는 건천이었고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또 뭐 물이 불어나서, 넘쳐갖고 네. 물난리를 겪고 뭐 그래서 이 그 개천 골칫거리가 된 이 개천은 조선 시대에 항상 큰 숙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네. 예? 그러다가 이 문제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까지 와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 조선 총독부가 하도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그러면은 이거를 덮어버리자. 아예 그냥 차라리. 예. 예. 그래갖고 일제 때부터 이제 복개 작업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행을 해요. 그리고 복개 작업이 이제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로 이어지면서 완료가 된 거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걸 다 뜯어내고 지금의 청계천을 만든 겁니다.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던 건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네. 그 청계 고가, 네. 복개 도로가 있고 청계 고가가 있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아, 도로 자체에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복개 도로도 그렇고 네. 왜냐하면 이 복개 도로에 메탄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냥 썩은 물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메탄가스가 차서 폭파도 되고 그랬어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폭파도 돼갖고 그렇게 그래서 하면 폭파도 돼요? 서울시에서 그 메탄가스를 그렇죠 메탄가스 불 붙이면 폭파해요. 불 붙이면 그때 예,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탄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네. 군데군데 도로에다 구멍도 뚫어놓고 그러다 이 청계 고가도
이제 노후화돼서 90년대 이후에 너무 노후화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로가 지금 이제 불안 요소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갖고 이거를- 그때 이미 네. 1980년대부터인가 트럭은 통과를 못해요. 청계고가를. 아. 청계고가는 승용차만 통과하게 하는데 그 승용차가 하루에 18만 대, 17만 대씩 다녔습니다. 그 위로. 목숨 걸고 다닌 거죠. 말하자면. 그러네요. 언제 부서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네. 저희 대통령님이 그 시장이 되기 전에 미국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는데 아, 네. 그 대사가 그러더래요. 그 청계천에 그 청계고가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갖고 네. 미군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미국인들은 청계고가를 이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예? 그 이야기 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야 이거는 큰일 나겠다. 진짜 그래갖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 일어나다. 정말 큰 사고가 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야 하지만 그 당시 이게 2000년대 초반이면 산풍이나 이런 게 실제로 뭔가 무너지는 무너졌죠. 거를 예. 우리는 봤고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피부를 확 와닿을 수도 있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좀 말씀을 이어나가면 네. 이 청계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이 청계천이라는 게 뭐예요?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개천이라는 그쵸, 네. 하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 총독부가 이 청계천을 좀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 네. 계획을 세워갖고 이제 이름도 이제 이게 청계천의 지천이 백운동 계곡에 이제 이렇게 에서 나오는 물줄기인데 그 물줄기를 그게 물이 맑아갖고 청풍개천이라고 옛날부터 불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갖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청계천이라고 그 당시에, 불리면 네.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들이 이제 나름대로 포부를 갖고 이제 청계천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만든 건 불가능하다 그래갖고 덮어버리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 사실 판단. 그때 뭐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깨끗하게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다시 그렇죠. 덮자 이렇게가 예, 된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청계천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박원순이나 좌파 환경단체들이 그 되돌리겠다는 그러면은 청계천의 역사성과 자연성이 도대체 뭡니까? 얘들이 네. 그 청계천을 지금 그렇게 뭐 그 한강물도 안 끌어오고 보도 없애고 이러겠다는 게 역사성과 자연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아, 건데. 그 이유가 예. 아니 애초부터 인공하천이었고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골칫거리였던 이 청계천을 거기에 역사성이 어디 있고 자연성이 도대체 어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뭘 주장하려면 좀 공부를 좀 하든지 예.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얘기를 하든지. 도대체 애초부터 인공하천이었던 청계천을 도대체 어떻게 재자연화시키는 얘기예요. 얘들 뭐 입만 열면은 재자연화니 뭐니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알고나 떠드는 소리인지 네. 정말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강이나 하천은 인간과 동떨어져 있을 때 네. 그럴 때만이 자연성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 흐르는 뭐 예? 그렇죠. 홍고강이라든가 네. 뭐 이런 강들은 자연성이 유지될 수가 있죠. 하지만 도심을 흐르고 인간과 공존하는 순간 이 강이나 하천은 항상 인위적인 치수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은 강도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인간도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갖고 전 세계 모든 강들이 이렇게 도심을 흐르고 인간과 공존하는 강들은 항상 정비가 되고 네. 이런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은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4대강 고도 다 뜯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심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마침 무슨 치수 작업이라도 벌리면 무슨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끼치는 것처럼. 근데, 예. 그 논리면 그냥 저기 자기들끼리 그냥 저기 이제 아마존 가가지고. 아마존 가고 지들끼리 살아야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얘들이 보면은 그 88 그러니까 그 88 올림픽대로 네. 뭐 이런 거는 잘 이용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 88 올림픽대로 이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도 전두환 정부가 한강을 정비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었던 도로예요. 그 전에는 거기가 다 뭐 뻘밭에다가 다 이랬는데 전두환 정부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대회로 한강을 말씀하신 거죠.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만들 예. 수 있었다. 지금 한강도 보세요. 한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한강 수위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네. 물론 비가 오면은 더 늘어나긴 하지만 갈수기가 돼도 물이 줄어들질 않아요. 네. 그 이유가 맞아요. 뭐냐면은 한강에 보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서울 시내에 흐르는 한강에도 이게 이 전두환 때 만든 건데 잠실 수중보하고 신곡 수중보가 있어요. 물 속에 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밖에 겉에서는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네. 이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한강 수위가 그래도?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박원순은 그것도 허물겠다 그랬어요. 한강보도. 뭐 이렇게 허무는 걸 좋아해.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네. 이제 이 이재명 정부는 뭐 윤석열 정부가 계획한 기후댐 14개 중 7개를 지금 백지화시키겠다. 아,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도 전달을 예, 해드렸었는데. 이게 7개, 앞서 7개는 이게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못 건들지만 계획 단계에 있는 거는 다 백지화시켰다. 지금 이런 건데 강릉 물난리를 보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갈수록 혹독해질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변화무쌍 정말 그렇게 예, 되잖아요. 기후 변화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심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기후 문제는 매년 왜 보면은 그 최대 강수량 뭐 이게 막 그렇죠. 기록을 계속 갱신해 네. 나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바짝 마르고. 맞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막 집중적으로 막 내리고 막 예. 이러다 보니까 피해는 더 커지고 그렇죠. 있고. 홍수나 네. 가뭄 피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후 때문에 필요한데 이것도 다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어쨌든 네. 간에 이 박원순이 좌파 시민단체 하려고 했던 청계천 2050 마스터 플랜 즉 청계천 파괴 작업이 네. 이 서울 시민들의 저항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그때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예, 많았고 결국 다행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청계천이 세계인이 찾는 서울의 명소로 남아 있게 된 건데 그 청계천이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낸 겁니다. 이 박원순과 좌파들이 파괴하려고 그랬던 거.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만 봐도 거의 지나만 다녀도 알거든요. 지금 김성수님이 뚝섬 나오기 전에 교통체증 생기면 여기서 시궁창 냄새 난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아실 거예요. 이 다른 천들은 주변에 지나다니는 그냥 차를 끌고 갈 때도 그 냄새가 날 때는 진짜 네, 확 그렇죠. 나거든요. 근데 청계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 그렇죠. 거고 사실 저도 이게 그 전에 살던 지역은 사실 청계천 주변에 있어서 자주 이렇게 보긴 했는데 정말 잘 꾸며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그럼요. 들거든요. 예. 이게 정말로 하나의 업적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에 그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기가 그렇죠. 불가능해요. 제가 네. 산을 잘 다니는데 맞아요. 예, 네. 산에 이제 주말마다 산에 가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 북한산이라든가 뭐 이런데 특히 국립공원산 이런데 가면은 정말 물이 깨끗해.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국립공원은 그 경계선 있죠. 네. 경계선에서 벗어나잖아요. 한 500m 1km만 벗어나도 벌써 그 물에서 냄새가 나요. 그 국립공원 안에는 이제 그렇죠. 완전히 관리되거든요. 관리가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생활하수라든가 절대 못 들어오고 네. 아예 거기에 식당 이런 것들도 다 뜯어버렸으니까. 어. 그러니까 정말 마셔도 되는 맑은 물이 흐르는데 국립공원 경계를 벗어나서 조금만 한 1km만 내려가면은 그 옆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도 그쵸. 살고 이러니까 네. 벌써 그 가면은 물에 냄새가 나고 바닥에 이끼가 이렇게 끼고 그럼요.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오염이 시작인 그렇죠. 거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청계천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발도 담글 수 있고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기억이 막 이제 새록새록 나는 게 처음에 저거 만들어졌을 때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천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보통 이제 천에선 냄새도 나고 하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그때는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그렇죠. 네, 야 정말로 그래서 이 이명박 이 당시 시장님의 해안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제예요 그 기념식이 어제 저녁에 열렸다라고 기념식이 하는데 열렸죠. 네 그럼 이 자리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이 기념식은요? 예, 그러니까 어제 기념식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기념식이에요. 아, 그래갖고 그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갖고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근데 뭐 참 좋더라고요. 뭐 그 저희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그러면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고. 예, 했겠죠? 다 왔죠. 되게 부러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뭐 오세훈 시장이 네, 뭐 그런 그냥 모습 보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기에 느끼기에 저희 대통령님을 위해서 만든 행사처럼 그렇게 그래도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본인 나가서 연설하는 것도 네. 이 청계천이 20년 전 그 오늘 10월 1일 네. 이제 처음 오픈을 한 거니까요. 오픈을 했는데
그 날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꾼 날이야. 그 그 확실하게 또 전까지는 대우를 해줬다. 산업화 네. 뭐 이거 위주로 해서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고 모든 걸 채우고 바쁘게 움직이고 네. 이러던 시대였는데 청계천이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 이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차보다 사람, 여유가 좀 생기고. 그다음에 환경, 네, 그리고 환경에 비우고 쉬고 이런 어떤 선진화된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가 20년 전 오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저희 대통령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저도 참 그 들으면 연설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네. 뿌듯한데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하천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렇죠. 역사적인 사람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사실 일상. 청계천이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천마다 다 정비가 되고 거기에 사람들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게 되고 이게 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이다 그렇게 또 이 산마다 둘레길 뭐 이런 게 다 조성이 되고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도시마다 이제 네. 공원이 또 쉴 수 있는 공원이 마련돼 이게 이날을 계기로 시작된 거예요. 20년 전 청계천 복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동네의 작은 천들도 그 다음부터 그게 지금 다 설치가 주변에 뭐 정비 사업이 있고 거기서 이 주민들 쉬는 쉴고 공간. 운동도 할 수 그렇죠. 있고 이 공간이 조성돼 있는데 이게 그 옛날엔 안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던 2002년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네. 그 덕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취임 당시에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00불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1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 그 최빈국보다도 못 살던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네. 근데 그런 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에 성공을 한 거죠. 그 교두보 역할을 서울이 한 거예요. 서울이 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또 한 번 도약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산업화 시대를 넘어갔고 이제는 선진화 시대로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갈림길에 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산업화 시대 때 그 자랑스러웠던 산업화의 상징들이 선진화 시대로 가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거죠. 예?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계천인데 이 청계천 좀 한번 보죠. 오늘은 좀 청계천 20주년 맞는 날이니까 청계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해드릴까 하는데 이 청계천이 그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또 지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청계천 옆에다가 다 터를 잡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 도시 비민들의 생활 터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사진. 네. 자 저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판자짐 잡고 그 다음 그림도 보시고. 예, 저기 화장실이에요. 이 앞에. 이게 진짜 불과한 사실이 이게 저기 한 집에서 쓰는 화장실이 아니라 네. 저 많은 집들이 이제 저기 가서 다 용변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공용 화장실인 예, 그럼 거죠. 저기 이제 청계천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저 오물들이. 이게 불과 몇 년도쯤이에요? 이게 60년대. 그러니까 이게 보면 60년대 전에 6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예. 네. 근데 그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또 저렇게들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뭐 여러분들 이런 사진들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아이들도 크고 이러면서 저기서 이제 저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제 청계천 주변에 이제 도시 빈민들이 모이면서 살게 되니까 온갖 생활 하수라든가 오물들이 이제 다 청계천으로 유입된 거죠. 그렇죠. 네. 말하자면 말 그대로 청계천이 오물천이 돼 버린 거예요. 오물천이 돼 버렸어요. 뭐 악취는 물론이고 그 오염된 물에서 이제 병균 뭐 이런 게 나와갖고 그렇죠. 전염병이라든가 이 발원지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갖고 근데 당시 한국은 경제력이나 기술력으로 청계천을 맑은 하천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택한 최선의 방법이 복개였어요. 다시 덮자. 예, 아예 덮어버리자. 네. 안 보이게. 그래갖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계획이 시작돼갖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청계천을 다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들고 네. 이 오물하천은 도로 밑으로 숨겨버린 거죠.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아까 살던 그 도시빈민들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봉천동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주. 이런 데로 강제 이주를 다 시켜버린 겁니다. 네. 예, 강제 이주로 다 시켜버렸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제시대 때 시작됐고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 청계천 복개 작업이 네. 박정희 정부 들어서 더욱 박차를 가해졌어요.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은 단순히 청계천 복개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만든 거예요. 이 청계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계고가가 196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7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76년까지 청계천 전 지역을 다 덮어버리고 네. 복개 작업도 완료하고 그 위에다가 고가도로도 만든 거죠. 고가도로도 만들었는데 이 공사를 그때 누가 했냐면은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아. 현대건설이 했는데 그럼 참여를 하신 그때가 건가요? 1967년이면 언제냐면은 이명박 67년. 대통령이 네.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참여도 또 그러니까 네. 청계고가 건설에 본인이 관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청계고가를 나중에 본인이 뜯어내신 거예요. 네. 예, 이게 참. 그러니까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예, 계셨겠네요.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완공된 청계고가는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자랑스러운 상징같이 여겨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 도시빈민이 밀집하고 그랬던 그 청계천 일대가 저렇게 변한 이거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세대분들은 사실 예. 본 적이 없는 예. 거잖아요.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저렇게 국가가 저기가 옛날엔 도시빈민들 살고 막 이러다. 그 다음 그림 이게 3일 빌딩이 우리나라에서 그때 제일 높은 빌딩이었는데 네. 빌딩 앞으로 탁 국가도 지나고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뭐 위에서 본 건 더 멋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어렸을 때는 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은 대한뉴스라는 거를 항상 틀어줬어요. 아, 네. 저기 못 보셨죠? 네, 들어는 봤어요. 네. 앵커님은 못 보셨겠지만. 네. 그럼 대한뉴스에서 저 장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산업화의 상징이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근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개도로 밑에 이제 오물이 흐르니까 메탄가스가 차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 터지고 그런 일도 발생하고 서울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멍을 막 뻥뻥 뚫어놓은 거예요. 메탄가스 방출. 그러니까 그 메탄가스가 그 청계천 위에 수많은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건강이 어떻게 그러네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하루 17만 대가 차량이 운행되는 청계고가도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고 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들은 청계고가를 이용하지 마라. 이런 지침까지 내릴 정도로. 그렇지. 이제 그렇게 불안불안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2002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청계고가와 복개도를 모두 뜯어내고 청계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이제 그런 시민들의 하천으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전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어. 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서울시장 임기 4년 동안에 그 대공사를 하는 예? 공사도 문제지만 그렇죠. 공사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청계천 주변에 당시에 22만 명의 상인들과 1,000명의 노점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서 이주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앞서서 왜 그 봉천동에 이렇게 이주했던 것처럼 예. 이런 근데 그 박정희 정부 때야 뭐 그냥 강제로 그렇죠. 그때는 했으면 됐지만 네. 이때는 이미 이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거 측근들조차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그쵸, 사람들을 임기네. 설득, 그죠. 4년 동안. 설득도 해야 되고 만들기도 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해낸 거예요. 아, 저도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명박 시장이. 네. 그래갖고 그 2002년 7월 1일에 서울시장으로 취임해서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03년 7월 1일부터 착공을 해요. 착공을 해갖고 2005년 10월 1일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한 몇 개월 가진 거죠. 2년 3개월 만에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짧은 기간에 이뤄냈고, 근데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면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워낙 청계천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때 신기한 건 지금 네. 뭐가 따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혀 듣지 문제가 못하니까 정말로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욱 더 드는 것 정말 같아요. 대단한 일이죠. 네, 근데 그때 이제 2005년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네, 10월 1일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계천은 이날 딱 그 오픈을 하니까 그 다음 날 일요일까지 이틀간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계천을 찾은 겁니다. 완전히 그렇죠. 엄청난 히트를 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제가 지방에 있다가 저는 2002년도에 서울을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고가도로는 이게 기억에 사실 잘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청계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여기부터 사실 저는 기억이 그렇죠. 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 보니까 이 예. 변화를 확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주거하셨던 분들이나 서울에서 많이 사셨던 분들은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보다 일찍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이 변화가 굉장히 놀라울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이 청계천 복원되기만 해도 좀 삭막했어요. 분위기 자체도 예, 분위기 자체도. 이 동네가 예, 그 동네가. 왜 지금 보면은 마치 왜 미래 SF 영화에서 미래의 모습인데 막 발전되고 이런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막 네. 그 음습하고 그쵸, 막 그쵸. 이런 뭔가- 도시적인 분위기는 나는데 그쵸. 예? 이런 그 미래의 모습처럼 네. 그 당시 지금 회색 기억하는 느낌 막 약간 이런 게 완전 그렇죠. 회색 그런 시계에서 느낌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서 뭐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혀 지금 그런데 청계천은 지금 그렇지가 뭐 이렇게 된 않으니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청계천을 딱 열고 나니까 이게 이제 환경도 엄청나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일단 홍수가 없어졌어요. 네. 그 청계천 주변으로 주변으로 청계천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뭐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태풍이 오면은 물난리가 계속 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청계천 우리가 왜 비가 요즘에 막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 온다고 해서 청계천에 물이 불어나서 뭐 넘쳐 흘렀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없잖아요. 다 계산하고 만든 거예요. 네.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홍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 기온이 낮아졌어요. 이게 열섬 효과라고 그래갖고 그렇죠. 햇볕이 딱 이제 이 도로나 이런데 이제 쐬면은 이게 반사되면서 나오는 네. 그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 열섬 효과가 줄어들면서 이 서울시 온도가 또 몇 도 낮아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공기도 깨끗해졌어요. 공기도 깨끗해지면서 환경도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청계천이 이렇게 복원되고 나서 이런 엄청난 효과가 나오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청계천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에 이제 타임지라는 잡지가 있죠. 유명하죠, 네. 네. 타임지가 2006년 5월달에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기사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게 좀 잘렸는데 기사 제목이 그린 드림입니다. 아. 네, 녹색의 꿈이란 얘기죠. 그린 드림이란 제목으로 커버 스토리로 다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계천에 발 담그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기사를 내고 그리고 2008년 2월에 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타임지가 발행 60주년을 맞는 해였어요. 그래갖고 이 발행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세계에서 각 분야의 영웅을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탄 사람들이 그 고르바초프, 네. 이 냉전을 종식시킨 그 저걸로 해갖고 영웅으로 고르바초프도 영웅으로 선정되고 뭐 엘고어 전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찰스 영국 왕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영웅상을 탔거든요. 이때 이명박 대통령도 환경 분야의 영웅으로 선정돼서 영웅상을 탄 겁니다. 네. 뭐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환경 영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청계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꼭 들려야 하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행사에서 서울시는 20년 전 오늘이 서울을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꾼 네. 예?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화 시대였지만 이제 청계천이 개통되면서 자연과 사람
휴식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사회로 변화하게 된 거죠. 예. 뭐 그래서 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잘 짚었다고 봅니다. 네. 어제 그 기념식 테마 자체가 20년 전 오늘이 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꾼 날이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지금 완전히 다른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우리 일상 자체에 굉장히 다 이 변화를 가져다 준 거잖아요. 사실 네. 이 사업 자체가. 근데 저는 아까도 궁금했지만 사실 이게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임 생각하지 않고 한 자기 임기에서 이걸 해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긴 한데 그러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주변에서 많이 사셨던 이분들의 설득이 정말로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렇죠. 어떻게 상인들 설득을 설득하는 거 하셨는지 이건 모두가 궁금해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22만 명이에요. 상인. 네. 노점상 1,000명이고 그런데 일단 상인들은 제각기 요구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 자기가 자기 상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네. 있는가 하면은 임차해서 하는 상인들. 그렇죠. 이 사람들 요구가 서로 달라요. 아니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재건축을 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보면 재건축한다 말 나오고 재건축이 실시되는 데까지 한 30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죠. 되냐는 거기다가 거죠.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서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복잡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노점상들은 뭐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은 다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노점상.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뭐 보상을 해줄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내줄 수 그렇죠. 없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래서 다 불가능한 거다 그러죠. 네. 그랬죠. 그러니까 뭐 거의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청계천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공통점이라고는 이 청계천 복원 사업이 이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사업이었다. 예, 생존이 걸리는. 그러니까 뭐 길을 쓰고 반대할 수밖에 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당시 시장이 딱 볼 때 이거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따르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명박 시장은 그 사람들과 그럼 함께 대책을 논의해 보자.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만나야 만나야죠. 되잖아요. 예? 네. 대화해야 되고. 그래갖고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아예 팀을 만들었어요. 네. 예, 상인팀, 노점상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 상인들이나 노점상들을 계속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이래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찾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왔죠.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물벼락 맞지 않으면 다행이었어요. 그렇죠. 욕한 바가지 먹기 욕하고 시작하고 네. 막 그랬죠. 근데 이 공무원들이 그 구박을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야, 근데 사실 공무원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계속, 놀라워요, 저는. 예, 계속 찾아가니까 네. 나중에 친해지는 거예요, 상인들하고.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자주 보면 또 정이 쌓이고. 그러니까 네. 예, 상인들이 그랬다. 그 당시 일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막 구박을 하면서도 야 인간아 와서 밥이나 막 처먹고 가 그러고 밥도 주고. 진짜 예전에 진짜 그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워낙 이렇게 왜냐하면 예. 그분들도 아실 거잖아. 저 사람이 자기 일이니까 이렇게 예. 와서 한다라는 걸 또 아실 거 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다른 공무원들이야 뭐 한두 번 오고 뭐 그렇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계속 와서 4,700번을 찾아갔죠. 4,700번. 와 예? 이분 이제 여기서 그때 일하셨던 분들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인들과 서울시 간의 신뢰가 쌓이고 거기서 이제 해결 방안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차라리 이게 이 뭐지 강제적으로 뭘 했으면 차라리 이 시기에 빨리 할 수도 있었다라고. 강제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렇죠. 예. 근데 시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여기까지 완공하는데 이 시간밖에 안 걸렸다. 예, 이게 더 그러니까 놀라운 엄청난 것 같아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열심히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찾은 해법이 뭐냐면은 이게 특히 이제 그 의류상가 상인들은 좀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청계천 세운상가인가 그 의류상가 있잖아요. 네. 세운상가가 아니라 그 세운상가 위쪽에 위에, 네. 위에 예, 의류상가 그쵸. 쪽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건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하천이 복원되면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하천 옆으로 있는 동대문 예. 시장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제1상가대. 예. 그런데 공구상가 상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방법으로 송파구 문정동에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가든 파이브. 네. 가든 파이브라는 전문 상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주하는 걸로. 지금 가든 파이브 엄청 잘 되지 않습니까? 아, 근로 이주 예, 그렇군요. 이주를 한 거, 이주시키도록 네. 했고, 그다음에 노점상들은 그때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이제 노화돼 갖고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아 갖고 그걸 뭐 공원으로 만드니 뭐 어떡하니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네, DDP 전에.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박 시장이 당시에 딱 동대문 운동장을 지나가다 보고 아 저거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동대문 운동장에다 풍물시장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 청계천 일대 노점상들을 풍물시장으로 다 이전을 시킨 거죠. 이전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뭐 상인들도 그렇고 노점상들도 그렇고 이제 나중엔 대부분 다 합의를 했어요. 아, 그 확실한 떠나기로- 대우가 돼 있으니까. 예, 네. 떠나기로 했는데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여기에도 좌파 단체가 끼어듭니다. 이게 전국 노점상 협회라는 네. 전노협이라는 그런 곳 너무 많아. 예, 진짜 네. 네. 전노협이 끼어들어요. 뭐만 하면 네, 항상 뭐가 생기는 네. 것 같아요 옆에서. 그래서 이 전노협이 이제 일부 노점상들을 꼬드겨 갖고 끝까지 반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폭력 시위를 일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그 남은 노점상들에 대해서 2003년 11월 30일에 서울시는 강제 철거를 단행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날 이제 그 남은 노동자 그 노점상들하고 전노협 회원들, 네. 전문 시위건들 한 300명이 폐타이어를 쌓아갖고 이제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막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이제 폭력 시위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네.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조용하게 지나가기는 어렵죠.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무빙이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봤는데 네. 그 영화를 보니까 이 장면이 나와요. 청계천 철거 작업 장면이 나오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저항하는 사람들은 뭐 할머니나 뭐 여성들 뭐 이런 노약자들이 상인으로 나와서 뭐 그치, 불쌍하게 보통 예. 구호해치고 이러면은 그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 들고 쫓아가면서 막 사람들 무자비하게 패고 우리 항상 보던 그래 장면. 갖고 이제 청계천 철거를 한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 벌어졌던 실제 영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보시죠. 오늘 오전 7시 청계천 일대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밤샘 시위를 벌인 노점상들은 거리 곳곳에서 불을 지르며 철거에 대비했습니다. 오전 8시 공무원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 3,800명이 철거에 들어갑니다. 저게 이제 노점상들은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고 네. 이 철거반은 저게 뭐예요? 플라스틱 저, 네. 예, 저 판대기 저거는 저게 맞아도 철거반.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쇠파이프에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쇠파기를 들고 대항하는 예, 그리고 저기 돌멩이 던지고 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대항하자 거기다 가스통에 불까지 붙여갖고 저렇게 위협하고 예? 이렇게 청계 7가와 8가에서 오히려 철거반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플라스틱 쇠파이프 들고 하는 애들 앞에서. 네. 진행됐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예, 예. 실제 시위 상황이 저랬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누가 더 네. 폭력적이에요? 누가 더 폭력적이었는지는. 네. 그러니까 철거반들은 그 플라스틱으로 된 막대기 하나 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그 쇠파이프에 돌 던지고 그렇죠, 지금. 가스에 불 붙여갖고 그걸로 화염방사기처럼 내뿜고. 근데 저쪽에서 지금 예? 하는 건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아 정도인데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 제가 무빙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만 시위만 하면 사실 예. 정해져 있잖아요. 약자는 누구, 강자는 누구. 예.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시위가 이제 크게 다치는 사람도 없고 불상사도 없이 끝났어요. 네. 그 이유가 다행이네요. 뭐냐면은 네. 이 시위대가 이게 이렇게 딱 있는데 저기 철거반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폐타이어에다가 불을 붙여버렸어요. 네.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면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올 거 그쵸. 아닙니까? 그 유독가스가 이제 철거반 쪽으로 이제 가게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네. 그거 잘못은 죽어요. 그쵸. 예, 예. 근데 했는데 불을 붙이고 나서 바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예. 순간에 불을 붙였는데. 불을 붙여 좀 타다가 네. 바람이 반대로 불어버린 거예요. 네. 불면서 이제 시대 쪽으로 그 연기가 가니까 얘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렇죠.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다 도망가니까 이제 철거반을
기회는 이때다 그래갖고 이제 다 철거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람 방향까지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제갈량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네. 그런 또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진짜 잘 모를 것 아까 같아요. 그 동영상 볼 때 네. 그 막 연기 피어오르는 게 그게 그 장면이거든요. 폐타이어에 불을 그건 또, 붙였던. 예? 그래서 이런 그게 그 뒷얘기가,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철거가 끝나고 이제 먼저 철거한 노점상들은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으로 다 옮긴 거죠. 네. 그랬는데 이 풍물시장이 대박을 치는 거예요. 이 동대문에 옷 사러 온 사람들이 풍물시장 들렸다 그러고 다 구경 삼아서 거기 들어요. 그러면서 같이, 사람들이 네. 엄청 서울시의 명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장사했을 때 청계천에서 장사할 때보다 사람 훨씬 많이 훨씬 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 인구가 많아지면. 예, 그러니까 이 전노협한테 꼬드겨 갖고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제 철거하지 않고 시위를 벌였던 노점상들이 네. 그때 가서 이제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거기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또 나중에 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명박 서울시장이 뭐 그러면 입점은 시켜주지만 자진적으로 철거해 갖고 들어간 사람들하고는 차별을 둬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자진 철거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먼저 다 잡게 한 다음에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그럼 이게 노점상들은 맞죠. 예, 네. 들어가게 해라.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 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볼 때 가든 파이브로 간 상인들도 그렇고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간 노점상도 그렇고 청계천 있을 때보다는 또 훨씬 장사가 잘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 저기 DDP 만들 때 네. 그때 또 이 그 저기 풍물시장을 또 없애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세에서 그러니까 그때 해서 이제 없어지고 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제 기사를 봤더니 그 노점상들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노점상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를 이거를 만들어줬는데 네가 그러는 거는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시위도 하고 그랬던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잘 설득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강제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럼요. 이제는 네. 강제로 안 되니까 오세훈 시장 잘한 거죠. 또, 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네. 이제 왜냐하면 뒤탈이 없거든요. 네. 그래야지 뒤탈 없이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DDP도 청계천을- 뭐 지금 1억 명 이상 누적 맞아요. 방문자가 1억 네, 명. 처음에 뭐 그 예. 제가 기억해도 뭐 좌파들 뭐 저게 왜 필요하냐, 뭐 예. 저게 돈을 왜 이렇게 들이냐,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박원순이 하는 일이 없잖아.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너무너님. 뭐 네. 우리 우파 쪽에서 이제 그래요, 그 서울시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을 남기고 발전을 그쵸. 시켜 나가는데 박원순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간이. 아주 그냥 그 알바끼 해갖고 미친 짓거리만 했죠. 네. 제가 제일 황당하게 느끼는 게 그 세운상가인가? 네. 세운상가죠. 그 세운상가 전자 해가지고 악기 전자 뭐. 예. 네. 거기다 육교 만든 거. 육교인지 공중 보도 만든 네, 거. 네, 맞아요. 거기 근데 그거 이용한 사람 철거를 있나? 해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 상가. 예? 네. 네. 그거 철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인데 그래갖고 그거를 철거해 버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종묘부터 남산까지 그 철거된 자리를 통해서 쭉 공원이라든가 이거 조성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건물 지금 되게 위험한 건물이에요. 맞아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예, 오래되고 위험한 건물이고 그런데 알바끼를 해놓은 거 거기다가 몇 천억을 들여갖고 그 육교를 그러니까 공중 보도죠. 그렇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네. 공중 보도를 서울시 예산으로 몇 천억을 들여서 만드니까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이거 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몇 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철거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바끼를 하는 미친 그러네요. 짓을 하는 겁니다. 알바끼. 예.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하게 맞으신 것 같아요.